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 PD고요. 시흥 광명을 맡고 있는 경인일보 김성주 기자입니다. 여기 경인일보니까 뭐 경인일보인지 당연히 알죠. 한 번 더 홍보합니다. 경인일보입니다. 당신이 보는 채널은 경인일보. 인천에서도 기사를 썼고, 네, 김성주 기자도 그 기사를 썼는데, 이게 해수부에서 하는 1조짜리 사업이잖아요. 어떤 사업인지 전반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최근에 해양수산부에서 공모를 냈습니다. 그 복합 해양 레저 관광도시 공모 사업인데요. 총 1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고, 이게 선정이 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레저 도시로 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자체에서 1천억, 해수부에서 1천억, 그리고 나머지 8천억은 민간 투자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접한 정보로는 전국의 9개 광역단체에서 대표 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이 공모에 뛰어들었고요. 각자의 매력과 선정됐을 때의 장점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군데만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인프라가 분산됐을 경우에 효과가 좀 덜하지 않을까요? 아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레저 복합 도시로 조성이 되는 거니까요. 양양 같은 좀 느낌 다른가? 양양 같은 경우에는 양양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자생적으로 생겼고 젊은 관광객들이 모여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측면이 있지만 특정 세대를 공략하는 게 아니라 해양 산업과 레저와 뭐 쇼핑과 다양한 관광, 그게 꼭 국내 관광이 아니라 해외 관광까지도 포괄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 바다랑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거니까 양양보다는 조금 더 큰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지방 9개 지자체에서 뛰어든다고 했는데 어디인지 좀 살짝 읊어주세요. 외모 좀. 다른 데 굳이 홍보가 될 것 같아서 굳이 그 얘기가 필요한가 싶지만 뭐 말씀드리자면 어디 시흥에서 나오셨어요? 네네. 시흥 주재기자님. 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인천도 있지만 부산 다대포, 충남 보령, 전북 부안 고창, 전남에서는 여수 목포, 경남 통영, 경북에서는 포항 영일만 정도 있고 강원도에서도 선정을 해서 지금 공모에 뛰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제 시흥하고 인천, 그쵸. 부산이나 뭐 포항이나 목포나 뭐 통영이나 다 들어보면 그쪽에서도 있어도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고 그러니까 모든 바다만의 지역 특색과 어우러진 또 독특한 풍경이 있기 때문에 모두 강점이 있죠. 근데 시흥이 가진 매력이나 장점이 더욱 선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관련 기사도 준비했고요. 근데 이제 그 주변 관광단지가 조성이 됐었잖아요, 한번. 근데 거기가 지금 완전 다 공실이란 말이죠. 그런 데다가 또 다시 1조를 투입한다는 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또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시흥에서는 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사실 공실로 따지게 되면 도심지 한가운데 공실 있는 곳은 전국에도 엄청 많습니다. 시흥에서 준비하는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더라도 민간 투자나 지자체 그리고 정부의 투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시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거북섬의 전철을 밟는 경우일 수 있죠. 지금 거북섬에 공실이 많다라는 여러 원인 중에는 수도권 제2순환선에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한참 조성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받으면서 당시에 PF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전반이 어려움에 처했던 것들, 그 다음에 조성하는 과정 내내 중간중간 붐업을 하면서 공사 중인데 컨텐츠가 하나 생기고 공사 중인데 하나가 생기고 다 조성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가신 분들도 적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흥시에서는 이번 공모 사업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거다. 이미 사업 허가가 나와 있는 호텔이나 컨벤션이나 이런 상업지구들은 이미 건축 허가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이 주어진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그 어느 곳보다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해양 쪽으로 이제 갖춰진 곳이 뭐 강원도도 좀 있고 부산도 좀 있고 목포나 이런 데는 좀 없으니 걸로는 이제 서핑하러 많이 안 가니까 좀 그쪽이 더 경쟁력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확장성을 두고 보자면 전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첫 번째 관문이 어디일까요? 인천공항이죠. 그쵸? 네. 해외에서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대부분의 비행기들이 착륙을 하려고 하면은 하기 전에 한반도가 보일 때 자세히 보시면 거북섬이 이미 하늘에서 볼 수 있다고 해요. 하늘에서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올해 각종 해양 행사들 이벤트들이 열리면서 뭐 요트나 뭐 이런 걸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좋고 물론 이게 인공섬인 만큼
걸어서도 대중교통으로서도 그런 접근성도 좋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뭐래도 손색이 없을 거고, 대외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수도권 시장이 제일 크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불확실성들이 많아서 멀리 가지 못하고 가까운 데에서 즐기는 여행 트렌드가 바뀌었을 때 수도권이 가장 확실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관광의 다양성을 이끌고 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크루즈 관광이 성숙 단계에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권에서는 이제 걸음마를 뗀 단계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크루즈 여행의 특징이 기항지를 중심으로 관광 콘텐츠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우리 크루즈 기항지가 인천에 있어요. 근데 인천 주변에 콘텐츠를 즐기려고 해도 크루즈에서 인천 시내로 가는 것보다 시흥으로 오는 게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지역 경제와 시흥을 중심으로 해서 화성, 안산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경제생활권의 범위가 더 넓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국내 시장만 볼 게 아니라 해외 시장을 봤을 때 하늘에서도 만날 수 있고 바다에서도 만날 수 있고 땅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나. 거기에다가 최근에 시흥이 바이오 클러스터를 유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해외의 바이어들이 방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 연구 인력들이 시흥시를 중심으로 한동안 둥지를 틀었을 때 일단 가까운 곳부터 가볼 거고 또 친인척들이 놀러 왔을 때도 가장 가까운 곳부터 소개를 해줄 거라는 거죠. 대외적인 해외 시장을 보려면 물론 강원도, 전남 다 매력적이고 근처에 공항도 많지만 효율성, 효과, 거북섬 조성하면서 쌓였던 노하우라든가 그런 개발 계획들이 다 완성이 돼 있어서 가장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곳이 시흥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높잖아요. 네. 거북섬이 어디 있습니까? 서쪽에 있잖아. 바다에. 시와호에 있잖아요. 아, 시아오. 90년대 시와호를 뉴스에서 어떻게 다뤘는지 기억하세요? 지나만 가도 악취가 나는 죽음의 호수. 근데 지금 가면 생태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풍력발전소가 있어서 인간이 훼손시킨 자연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복구를 했는지도 볼 수 있어서 생태교육 학습의 장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의 확장성으로 봤을 때는 시흥이 좀 적합한 곳이 아닐까,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도 어쨌든 공항에서 바로 내리고 그 공항에서 이제 다른 지역을 갈 수도 있고 인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영종도 이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뭐 전남이든 전북이든 충청도든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비교 우위로 보자는 거지 여기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네네. 인천도 물론 장점이 있죠. 근데 시흥이었을 경우에는 인천, 화성, 안산까지 그리고 서울까지 이어지는 더 큰 하나의 권역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인천 안에 머물렀을 경우에 경기도나 서울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천 주재기자가 와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흥만 알아가지고.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거북섬에 지속적인 컨텐츠를 투자를 하고 그런 노력하는 과정에서 힐링 동화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왕자 컨텐츠를 거북섬에 심었다거나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가 있고 체험과 상업을 아우르는 복합시설 그 아쿠아 펜랜드 이거는 해수부에서 노력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1년 내내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는 거북섬 최고의 핫풀 딥다이브 풀이 있어요. 35m에 거기는 예약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복합 쇼핑몰 같이 하고 있어서 보니타가 뭐 이런 게 있고요. 현재 다 있는 거예요, 그러게? 네, 지금 현재 다 있는 거고 앞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12,000톤급의 아쿠아리움이 조성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곧 문을 열 해양생태과학관 해양생물도 볼 수 있고 여기가 더 재밌는 게 해양생물을 치료해 주려고 만드는 기능이 제일 커요. 그리고 일부 학습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 공간이 참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동안에 노력해왔던 컨텐츠들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데 다른 공간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퍼즐을 완성시키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포화될 대로 포화된 수도권 모습에서 이제 글로벌로 빠져나가는 출구이자 입구가 되는 도시가 시흥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조 원이라는 규모 자체가 결코 적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어우, 엄청 크죠. 그럼요. 엄청 큰 사업이죠. 조단인데. 근데 이게 대내적으로 소비될 것만은 아니고 이제 국외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다른 도시에도 수많은 매력이 숨어 있겠고 다들 강점들을 얘기를 하겠지만 그 지방에도 수많은 인프라 투자를 했었죠.
근데 그 인프라 투자를 했던 그 시설들이 계속 유지가 되냐, 어떤 곳에서는 지자체 운영 보수로 상당 부분의 재정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보면은 시장도 가까우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대도시에 유치하려는 뭐 울산이나 부산도 그런 부분에 강점이 분명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냥 관광으로 대한민국을 찾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사업차 방문을 했다가 잠시 시간을 내서 매력을 느끼려는 분들이 있다면 확실히 수도권에 유치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차피 얘기해도 시흥이 좋다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지역 이제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줄로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시흥이나 뭐 수도권 쪽에서 될 확률이 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인프라로 옮긴다고 해서 지역이 확 살아나고 지역이 확 죽고 한다면 이미 국토 균형 발전은 진작에 이루어졌겠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가고 싶게 만들려면 그런 정치적인 고려 외에도 정말 실리에 맞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흥시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분들에게는 입구이자 출구이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이미지를 만드는 곳이기도 하고 나갈 때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마지막 관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성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정치적인 논리로 단순하게 인프라만 컨트롤 CV 한다고 해서 거기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거 헬스부에서 접수를 받고 언제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가요? 올 하반기에는 그 내용이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그때 이제 또 기사를 쓰실 거잖아요. 아우, 시키지 않아도 쓰죠. 예. 열심히 또 하시는 분이니까. 네, 예,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예. 그 결과가 좀 나오면 그때 윤곽이 좀 나오고 하면 그때 또 다시 김성수 기자를 불러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